안녕하십니까.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단열인데요.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좀 볼 수 있어요.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고요. 현장 발포입니다. 현장 발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. 드문데 이 이유는 뻔하죠. 폴리우레탄이 온도하고 습도 이런 거에 민감하니까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발포 수율이랄지 폼의 질이랄지 품질의 편차가 심하니까 현장 발포는 드문 경우인데, 스프레이 단열은 현장 발포 폼이고 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그 스프레이 단열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고요. 요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진,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그런 그 스프레이 실제 시공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, 요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인슐레이션을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첫 번째 요런 사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두 개가 비교돼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.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그 벽 안에 단열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그 폼이 밀도가 낮고 좀 부드러워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요거는 지붕 위에다 단열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서 또 뭘 하잖아요. 사람이 밟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폼이 좀 밀도도 높고 단단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개 사진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두 개 사진을 가져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성형기술이니까 스프레이 발포기에 대해서,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스프레이 발포 성형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. 스프레이 단열은 이렇게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, 또는 이제 그 건축의 벽면이 조금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보강제로 스프레이 단열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 단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땐 단열 많이 생각 안 했잖아요. 그래서 단열을 하기도 하고, 이제 목조주택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목조주택이 별로 없는데 서양에는 많거든요. 근데 서양에는 흰개미가 있어요. 흰개미. 그 개미가 목조주택을 갉아먹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폴리우레탄 단열을 하면 폴리우레탄은 안 먹거든요. 못 먹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미 같은 걸 차단할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단열도 되고 외부에 공기나 이런 거 차단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벌레도 차단하고, 이렇게 해서 여기 폴리우레탄 단열 스프레이 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. 여기 R밸류 이런 거는 이제 뭐 계산식이 나오고 그러는데, 단열 효율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도 설명이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심화학습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. 이거 보면 라이트 덴시티 오픈 셀 스프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이 있는데, 요게 굉장히 밀도가 낮고 오픈셀로 만들어 놓으면 외형 유지 같아요. 클로스셀을 밀도가 낮게 만들면 다 수축이 가가지고 쫄아들어 가지고 단열 효과가 없는데, 오픈셀로 만들면 단열 효과가 있어요. 나름대로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오픈셀인데도. 그래서 이게 그 제품명이 백배 폼, 일본말로 야쿠바이 폼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거의 초창기에 미국에서 나올 때는 그린 폼이라고 해가지고 제품명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린 폼 하면은 그렇게 그 저밀도 폼인데, 밀도가 평균 한 10 정도, 낮으면 8 정도, 굉장히 가벼운 물질입니다. 그렇게 해서 단열이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루핑은 이제 밀도가, 여기 그 폼 밀도가 거의 35에서 40 이렇게 가까이 되죠. 사람이 올라서도 이렇게 주저앉지 않아야 되고요.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들고 여기를 다녀도 문제가 안 생겨야 되죠. 그래서 여기 그 루핑은 조금 단단한 경질 폼이에요.
여기 밑에 가보면 이렇게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 조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.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. 아메리칸 뭐 있을까요? 이게 지금 시공할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. 액을 뿌리는데 액을 뿌리면 여기 뿌린 그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. 이소시아닌 폴리올이 섞여져서 이제 발포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액으로 떨어져서 바로 순식간에 발포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뿌리는데 이쪽 그 처음 뿌리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처음 뿌릴 때는 조금만 뿌려야 돼요. 많이 뿌리면 이게 발포되면서 점도가 증가하면서 유동이 생기면 접착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만 뿌리고 그 다음 층, 두 번째 층 뿌릴 때는 이제 조금씩 더 두께를 갖고 뿌려요. 표준 두께는 첫 번째는 거의 두께가 없이 뿌리고요. 두 번째 층부터는 2에서 3cm 정도 뿌리는 겁니다. 이 사람 신발 보면은 가관이죠. 네. 근데 폴리우레탄은 저렇게 들러붙으면 떼어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네요. 지붕 루핑재를 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2인 1조로 작업하고요. 보통의 경우에는 혼자 작업도 하는데 이 보조자가 호스를 이렇게 도와주죠. 이 호스가 무거워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작업할 때 이 호스 무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호스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뿌리잖아요. 이게 FM 자세거든요. 표준 자세인데 이 어깨에 멜 때 이 호스가 기본적으로 히팅이 돼요. 히팅이. 그래서 거의 한 40도가 표준이거든요. 40도 표준인데 여름에 한여름에 40도짜리 호스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목이 엄청 덥죠.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바닥에서 폴리우레탄이 발포될 때 반응열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열이 나와요. 열기가. 그다음에 태양에서 열기가 나오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. 여름에 그 작업을 할 때. 근데 겨울에는 또 추워서 이게 수율이 발포가 잘 안 나오니까 겨울에는 작업을 많이 못 하고요. 보통 이제 봄, 가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들고 안 하고 그냥 옆구리에 끼고 조금 하다가 뜨거우니까 에곤을 낮춰가지고 한 30도로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쏘면은 문제가 생겨요. 접착도 문제가 생기고 발포 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좋고 깔끔하고 괜찮은 수준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일당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작업이 힘들어서요.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이 정도 내용인데요. 오늘은 깊이 있게 설명할 얘기는 아니고요.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기계에 대해서,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. 그래서 개요 수준에서는 기계의 구성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. 자, 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소시아나이트 폴리올 어느 쪽일지 구별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드럼에다가 바로 이렇게 에어펌프를 꽂아가지고 쓰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나, 두 개를 꽂아가지고 쓰는데, 거의 대부분 하나만 꽂아요. 한쪽이 이건 아니에요. 이게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1998년도 자료고, 요 책이에요. Top Tool and Manufacturing Engineers Handbook of Knowledge Base 해가지고, 요 사진 이제 가져와서 강의를 하는데,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요. 이 자료는 어디에서 왔냐면, 이제 요 자료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이 책이 있는데, 이 책에 대해서 폴리우레탄 폼 프로세스, 이제 폴리우레탄 관련된 폼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, 폴리우레탄 반응도 나오고요. 쭉 해가지고 보면은, 이렇게 이제 발포기 개요도, 플로우 다이아그램, 믹스헤드 있고, 탱크 있고요. 이렇게 이제 발포기 원리들도 조금씩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이것도 곳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, 하고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라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누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스프레이도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
이렇게. 물론 이제 스프레이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폴리우레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, 이제 좀 더 그 확장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스프레이의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, 그 다른 공장에서 발표하는 그거와 뭔가 그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. 일단 에어펌프로 이렇게 원료를 뽑아가서 여기에서 온도 컨트롤하고, 이렇게 호스도 온도 컨트롤하고, 이렇게 해서 건에서 쏘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호스 자체가 히팅 케이블로 감싸져 있어서 전기선이 이렇게 따라 흘러요.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온도 세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에 의해서 이제 성형이 많이 달라지는데요. 비싼 건을 쓰면, 요새 뭐 퓨전건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, 옛날에는 D건을 썼죠. 근데 D건은 아주 원시적인 믹싱 상태고요. 아직도 D건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을 작업할 때 그 손맛에 맞아가지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약간 그런 거죠. 그 매너리즘, 관성.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을 못 받아들이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, 그런 특성이죠. 이제 좋은 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D건을 굳이 쓸 이유는 없죠. 어쨌든 뭐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기회가 된다면 건에 대한 구조와 성형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D건을 쓸 수도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쓸 수 있긴 있는데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효율도 떨어지고요. 특히 이제 성형이 많이 좋지는 않죠. D건이 믹싱이 안 좋으니까. D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호스 온도인데요. 호스 온도는 거의 표준은 35에서 40도고요. 좀 낮으면 35, 높으면 40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게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가 일단 이 폴리우레탄에서 원료의 온도하고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발포제하고 연관성이 많아요. 그러니까 141B라는 발포제를 쓰면 141B가 여기 그 건에서 나올 때 발포가 시작되면서 나와야 돼요. 그래야 바닥에 떨어져서 성형이 될 때 문제가 없어요. 그러면 그거를 프로스 포밍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끓는 점 이상에서 나와야 돼요. 끓는 점 이상, 프로스. 그래서 이 호스 히팅 온도를 142 B점 끓는 점보다 더 낮게 설정하면 프로스가 안 되죠. 그러면 성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커요. 그러면 이제 다른 발포제, 예를 들어서 245FA 이런 걸 쓴다. 그러면은 굳이 30 몇 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,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올려야 돼요. 왜냐하면 245FA는 이 B점이 낮아서 흡열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흡열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주변에 있는 에너지, 열을 흡수를 해요. 그러니까 발포가 안 일어나죠. 그런 과정에서 성형 불량이 나게 돼요.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발포는 떨어져서 벽에 붙거나 바닥에 붙거나 바로 반응이 시작돼야 돼요. 무조건 떨어지자마자, 아니면 날아가는 도중에 일부 반응을 해야 돼요. 아주 조금이라도. 근데 그게 이 호스 온도하고 영향이 있다, 관계가 된다, 이런 측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인데, 압력에 의해서 믹싱이 일어나니까요.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, 여기 이 펌프가 하나예요, 하나. 이 압력을 유지해주는 펌프가. 그래서 폴리올 펌프와 이소 펌프가 실린더 하나에 의해서 이쪽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부피, 실린더 부피가 똑같아요. 기본적으로 밀어주는.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. 이 부피 비가 1대1로 설계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소시아네이트 100에 폴리올 100 부피 비입니다. 근데 비중은 좀 차이 나잖아요. 비중이 폴리올이 1.1 몇 정도 되고요. 이소시아네이트가 1.2 몇 정도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액비로 그람수로 재보면 뭐 110대 100 또는 120대 100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부피비로 1대1로 성형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스프레이에서
이 부피비로 1대1로 성형하는 데 있어서 그 성형 조건의 문제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.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난연부가예요. 난연부가. 왜냐하면 이소시아네이트가 굉장히 난연이 좋고요. 폴리올은 난연이 굉장히 나쁘고요.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난연부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즉 난연이 좋은 이소시아네이트를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스프레이로 뭐 고난연, 뭐 준부레인에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. 그러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술적 성취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. 근데 그게 이 성형 설비가 아주 정밀한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의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.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라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 원료의 기술이나 성형 자체의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원료 기술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인데 성형은 굉장히 로우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료를 못 받아주는 거죠. 성형 기기가요. 그래서 성형 기기를 좀 비싸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. 일반적인 스프레이 발포기로는 그런 고난연이랄지 고물성을 구현하는데 되게 힘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에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구현할 수 있다.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주고 실력을 인정해주고 고수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.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. 뭐 다른 그 성형과 원료적인 측면에서의 이 그 스프레이 단열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이나 문제점들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개요 지금 강의잖아요.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원료 같은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조금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